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그 순간 말이죠. 사람을 오래 알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의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오죠.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평범한 일상에서는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성은 특정 순간에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본성이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본성은 언제 드러나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도 경험했고 진심도 경험했고 말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가장 단단해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상대가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알고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준들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게 내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 1.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 돈과 기회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된다. 평소의 친절, 평소의 배려, 평소의 유머.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여건이 좋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반쪽만 봐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익이 없을 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을 때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택은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해야 하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진짜 욕망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익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망보다 중요한 것.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2가지 감정 사이에 놓입니다. 배신감과 자기 혐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실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 있습니다. 실망한 후에도 그 사람에게 다시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 넘어진 곳에서는 조심하라. 그러나 2번 넘어진 곳에서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딴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이익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타인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는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이익의 순간을 만납니다. 우리 역시 그 순간에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죠.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어디로 돌아오는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익 앞에서 흔들리더라도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본성. 힘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 권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회장 등 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권력은 훨씬 작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직장에서의 팀장, 부장, 임원, 가족 안에서의 부모, 가장, 동호회의 회장, 학부모 대표 등 이 모든 것이 권력입니다. 크기는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내 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위치에 서면 아주 미묘하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로 바뀝니다. 권력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힘을 가지려는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입니다. 타인을 위한 힘으로 쓰이느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이느냐의 차이이죠. 권력은 그것을 쥔 사람이 어디에 자신을 놓는가를 드러냅니다. 높은 곳에 놓는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 더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낮은 곳에 놓는 사람은 권력이 생겨도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 쓰게 됩니다. 권력이 드러내는 것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달라진다고 느낄 때 실제로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사람의 핵심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그 핵심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참습니다. 참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상대에게 맞추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생기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눌려 있던 본성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는 말이 맞습니다. 원래 그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올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후배가 있다면,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모임에 후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했는지, 그 권력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자기 성찰입니다. 나는 내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 타인을 작게 만든 적이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더 크게 만든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권력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 위기와 손해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 잘 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선택의 여유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여유, 기다려줄 여유, 양보할 여유가 있죠. 그러나 위기가 오면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가장 본능적인 것으로 돌아가죠. 가장 본능적인 것이란 자기 보호입니다. 자기 보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기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어느 순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영신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귄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 속 함께 버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고 그것을 함께 보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관계의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회피의 다양한 방식. 책임 회피는 항상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교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첫 번째 방식은 어떠한 일의 원인을 조용히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가 그렇게 한 거잖아?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두 번째 방식은 조용한 이탈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줄고 회의에 늦게 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태도가 서서히 생겨납니다.
직접적으로 등을 돌리지는 않지만 점점 거리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방식은 수동적 구견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가 결정해라는 말 뒤에 숨어서 결과가 나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라고 방어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보세요. 원인을 찾는지 책임을 찾는지 그 방향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위기일 때 옆에 있어줬는가? 아니면 그 시간이 불편해서 조용히 거리를 뒀는가? 어렵던 시절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 기억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정이 자기 혐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땐 그랬지만 다음부터는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본성? 진짜 본성은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뒤에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공간과 이름이 없는 공간, 두 개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있는 공간에서 인간은 조심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지는 익명성이 생기는 순간 그 조심함이 사라지면서 가장 날 것의 욕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온라인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낯선 지역의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방식,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해외여행에서의 행동, 혼자 운전할 때의 태도 등 이 모든 상황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에 가장 가깝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왜 혼자 있을 때 삼가야 할까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지키면 그것이 진짜 자신이 됩니다. 겉모습과 내면의 차이. 우리는 종종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지와 본성은 다릅니다. 이미지는 바깥을 향한 것이고 본성은 안을 향한 것입니다. 이미지는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본성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나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사람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오래가는 신뢰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혼자 있을 때 불평이 많은 사람은 결국 그 불평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 실제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단정히 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인 것입니다. 5.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 한 번은 실수, 반복은 본질. 우리가 반복되는 선택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20년을 함께 했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 20년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미 쓴 비용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해석의 습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해석보다 좋은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상황이 그랬던 거야 라고 말이죠.
이 자체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해석이 잘못된 행동까지 인정하게 만들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 믿음 역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배려하는 사람은 그 배려가 본성이 됩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것이 본성이 됩니다. 한 번은 정말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상황에 따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답을 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패턴의 존재입니다. 같은 종류의 행동이 3번 이상 반복됐는가, 특히 그 행동이 나를 실질적으로 손해나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반복됐는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각의 유무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것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방향성입니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진시키는가?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잃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반드시 절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기대를 낮추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본성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를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 조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어떤 상처를 반복해서 주고 있는가? 어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있는가? 타인의 반복된 패턴을 보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복된 패턴을 보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패턴에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혹은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나의 본성의 일부를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쉽게 나눠서 판단해 버리는데요. 이제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 안에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그건 본질이라 피해야 하는 건 맞지만요. 본성에 대한 5가지 순간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남은 삶을 조금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내 본성이 드러날 순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 1.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 2.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 본성. 3. 위기와 손해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 4.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본성.
5.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